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예,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신수풀이 중에서 1983년생 개해생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1983년생은 이제 21년이 되면은 나이가 39이네, 그죠? 예, 39세. 이제 30세의 이제 마지막 나이네요. 아직은 30대입니다. 자, 지금 나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아직은 뭐 초기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요즘은 또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대략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한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그죠? 한창 이제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인생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고, 그렇지만은, 상당히 또 나름대로 사람 따라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아마,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운명도 보면 여러 가지거든요. 일찍, 피는 사람, 늦게 피는 사람,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 운명론이라는 게. 자, 나이를 보면 그러는데, 자, 지금쯤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할 때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입니다, 그죠? 예. 자, 인생에서 지금 갈등할 나이는 아닌데, 아마 본인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갈등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등등. 그렇지만은,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겨를이 없죠. 그죠? 예, 그런 분인데. 자, 이 운명론이라는 게 100% 있고 100% 없고 이런 쪽은 아니고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활용을 잘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유용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든지, 또, 너무 아예 또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예.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나한테 맞게 활용하느냐 문제죠. 그죠?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제가 하는 이 신수풀이는 흔히들 이제 태어난 띠를 가지고 뭐 동물의 특성이라든지 뭐 띠가 하는 그런 쪽의 운명풀이가 아닙니다. 띠라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본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개생 돼지띠로 태어났는데 돼지라는 동물 특성이 본인은 아닙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띠로 가지고 뭐 온갖 소리를 하는데 크게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가시거리로 뭐 이렇게 뭐 들으셔도 되는데 운명론은 본인이 태어난 날의 천간 오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의 오행이 있어요. 그 오행이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러니까 갑으로 태어났는지 을로 태어났는지 병으로 태어났는지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본인이고 그게 본인이 자아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 띠죠, 그죠? 연인이니까 띠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저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게 사주풀이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해, 그 다음에 태어난 달, 그 다음에 태어난 일,
태어난 시에 각각의 그런 정보들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태어난 띠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게 내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으로 태어난 사람은 을로 태어난 사람, 병으로 태어난 사람, 정으로 태어난 사람 다 그 정보가 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운명론을 정확하게 자기 운명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띠만 가지고 어떤 뭐 띠의 성격이란 동물적인 특성 같은 걸 가지고 뭐 형상적인 이런 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람이 동물은 아니죠, 그죠? 예. 자, 저 개해년은 오행상으로 저 해가 수의 기운, 그 대지라는 것은 오행상으로 수입니다. 수, 물수.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했던 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도 개수라는 수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두 수 기운이 강했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해에 태어난 돼지, 저게 돼지띠인데, 돼지띠도 뭐 색깔로 보면은 뭐 검은 돼지, 그죠? 개해는 검은 돼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흰 돼지, 그 다음에 뭐 황금색 돼지, 그 다음에 뭐 붉은 돼지, 뭐 푸른 돼지, 이렇게 색깔로 따지면 5종류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것도 큰 의미는 없고, 그냥 하나의 뭐 가시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같은 개년에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이제, 자기 고유 오행이, 그 내전, 내가, 이제 갑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한번 볼게요. 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되는,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만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다 보셔도 돼요. 다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예, 다 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참고도 됩니다. 특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 혹시 이제 본인이 태어난 정관 오행을 모르시는 분은 본인의 생년월일 시하고 없는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개해년 83년도에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갑이란 것은 우리가 갑목이란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그것을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꼭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충 그렇게만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저러한 갑목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감추어진 어떤 특성이라 볼 수 있는데, 갑목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 뻗어나려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또한 어떤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그런 성향이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리더가 되려는 성향이죠. 리더, 두목. 대장이 되려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리더가 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앞으로 앞장서려는 성향,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명분을 중요시하고 실리보다는 그런 쪽이 있어요. 또한 이제 갑목은 어질 인자하고 사람이 어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갑목이 그래서 주로 공공의 일, 쉽게 말해서 공직 계통도 많이 있고, 내지 교육적 계통도 많이 있어요. 내지 어떤 언론 이런 쪽도 많이 있고, 문화, 좌우지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성향을 가진 갑목이 개해년에 태어났어요. 자, 개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유전자가 주어지느냐 보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어떤 인연이 강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똑똑한 게 아니고 총명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이렇게 지적인 쪽으로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공이 깊어지는 쪽이죠.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그지? 학문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잘 주어진 학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어느 분야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에서 조화가 잘 돼가지고 잘 나와 있겠죠. 그죠?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관이 있으면 관을 갈 것이고, 재가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고, 예체능 쪽에 끼를 발휘한 쪽에 되면 끼, 내지 재능을 발휘한 쪽으로 갈 것이고, 기술 쪽에 있으면 기술 쪽으로 갈 것이고, 일단은 학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학문을 가지고 내공이 주어졌죠, 그지? 예. 저것을 끝까지 잘 가져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물론 저기에, 중반에 이제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좋고, 유정하면은 저 학문은 내가 끝까지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년기에 끝나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주 전체상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유전자가 주어진, 조상과 관련된 유전자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한 갑목이 또 태어난 계절별로 보면 특성이 있어요, 조금씩. 자, 갑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이에요. 자, 2, 3, 4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갑목은, 그거는 뿌리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어요. 그 말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연애에 주어진 학문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내공이 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자, 그것을 가지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할 것이냐. 태어난 일과 시에 관이 있으면 관, 권력 쪽으로 갈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예체능 쪽에 끼를 발휘하는 끼가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 기술, 기능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심지어는 육체도 튼튼하니까 몸을 쓰는 이런 어떤 체력을 쓰는 이런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몸과 마음이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다음은 갑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끼, 본인이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고 그런 분야에 본인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대로 살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이런 쪽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이런 쪽도 풍부하고 한마디로 그냥 나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좀 관을 추구할 수도 있고 재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말로 끼를 발휘하는 쪽, 예체능 쪽, 이런, 안 그러면 기술 쪽,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언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있는데, 이건 개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운,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화가 잘 되면은, 재능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예, 상당히 자격을 갖춘 재능, 능력이 될 수 있겠네, 보니까. 자, 이렇게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요. 내가 잘났죠, 그죠? 그러니까 직장 초기 때는, 말단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내 능력을 뒷받침 못 해주니까. 그래서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항상 본인 일을 하려고 달라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능력이 있는 거 하고 내가 내 일을 해가 성공하고는 별개거든요. 따지보면 성공의 여부는,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남자한테,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좀 약하다 볼 수 있지. 예. 본인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지? 본인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부부 간에서 갈등이 좀 조성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시면 좋겠네요. 특히 갑목이 개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본인 주장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절제됐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급 능력이라 볼 수 있어요. 고급 재능, 그지? 그러니까 본인 일도 잘 하면서 적당히 남편이나 어떤 상대방 에 대한 배려도 잘 하는 아주 조화가 잘 된 어떤 그런 능력이라 볼 수 있겠네 보니까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권력, 그러니까 관운, 직장, 직업, 뭐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진 거예요. 그쪽 인연이 잘 되죠. 자, 이제 관건은 저 어떤 관운이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쓸 것이냐, 안 그러면 관이나 어떤 조직에 내가 종속되어서 말단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집니다. 예, 그의 핵심은 결국은 공부, 학무, 라이센스, 자격, 학벌, 또 능력이 달렸어요. 수준에 따라서.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내 저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되고 칼자루를 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애속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간목은 개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관하고 조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아마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권력계통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해 직장계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좋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남자라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간목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달인데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연애에서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또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공부운이 중첩이 되었어요. 가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공부가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공부에 해가 뭐하 이렇게 얘기죠. 하지만 저게 있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공이 수준이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상주의자 내지 어떤 이론가 내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이런 쪽인데, 자, 저렇게 갖추어진 어떤 내공 능력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가 쓸 용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 저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쪽으로 관이 나와 있으면 관으로 갈 것이고, 재물이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뭐 예체능 쪽에 끼나 기술, 재능을 발휘하는 쪽은 글로 가겠죠. 그죠? 예. 자,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예. 본인이 자격, 능력도 있는데, 수준도 있는데다가 쓸 때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가진 어떤 직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용처가 없으면은, 그냥 단순 어떤, 생각하는 사람, 이론가, 어떤 망상가,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금은 곤란하죠, 그제?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고, 그제? 머리 들은 거는 많은데, 쓸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제? 자, 일단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인,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생각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간목이 내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 운세를 보면은 간목이 어떤 정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간목이 내년에 되면은 첫 번째는 재물, 기인의 재물이 내년에는 인연이 많이 되거든요. 재물이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재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는 월급이 굉장히 안정되고 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물이 일정하게, 수익이 일정하게 안정되게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고, 그죠? 기인의 형태로 일단 재물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또한 그와 아울러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급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새로운 직장도 반듯한 직장, 올바른 직장, 요새로 말하는 소위 말해 정규직 직장에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간목은. 자,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내년에 육신상으로 주의해야 될 상이 있나 한번 볼까요? 간목이, 이번에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라든지 처의 운세가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지체되는 하고 활동이 좀 막히는 해니까 그쪽은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경금이 가깝고 항화 남녀공이 이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고 운이 막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내지 운이 활동이 조금 정체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예, 그런 거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미리미리 아시고. 그리고 이제 재물의 일부가 또 조금은 잠기거든요. 그 새로운 재물은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재물이 잠긴다. 예, 그런 것도 있네. 약간 유일배반적인 것도 있네요. 그렇지만 기인이 되기 때문에 기인의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상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하시고 내년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화초나 농작물이나 넝쿨 식물 같은 이렇게 다소 보면 연약하게 보이는 식물 나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을 나무를 상징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이 을목은 하지만 굉장히 끈질기고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라 볼 수 있죠. 간목이 굉장히 이상 내지 명분을 중요시한다면은 을목은 현실과 실리를 중요시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꺾이질 않아요. 구부러지면 구부러졌지 꺾이질 않고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긴 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약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봤더니 큰일 나요. 을목이 완전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꽁꽁 묶고 꼼짝 못합니다. 예, 을목은 상당히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은 또한 간목과 같이 마찬가지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질 인자하고 사람이 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을목이 개해년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개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조선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는 어떤 게 주어졌을까요? 자, 역시 이거는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역시. 학문은. 굉장히 공부는 학문운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다방면의 공부가 잘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과 공부, 문과 공부 다 해당되거든 보니까요. 예, 일단은 학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태어나서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고 똑똑해지는 쪽에 내공이 이제 높아지는 쪽이죠. 예. 자, 저 학문 내공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는 태어난 월일시에 저 사용처가 잘 나와 있고 관계가 좋으면 좋겠죠. 이제 그쪽에 관이 있으면 관을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예체능 쪽에 어떤 끼나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가실 것이고 어떤 기술적인 쪽에도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일단은 저러한 어떤 학문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내공이 일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저러한 을목도 또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요. 기본 몸과 마음이 기초가 베이스가 튼튼하죠. 자, 그것을 가지고 또 연에서 주신 저 학문형과 잘 어우러지면 내공은 아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력도 있고 수준도 있고, 자,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에 쓸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 역시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를 취하게 될 것이고, 뭐 기술이나 어떤 재능을 취하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야, 그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예. 자, 그렇게 사용처가 잘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단순 어떤 몸을 쓰는 육체노동을 쓰는 이런 쪽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은 아쉽죠. 그죠? 예. 일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데다가 연에서 요즘 학문까지 주어져서 수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이 있다고 해요.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호기심 쪽으로 어떤 액션을 하고 나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끼가 있다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떤 처세술 같은 것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표현도 잘하고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 능력을 가지고 그냥 자체로 그냥 그 능력을 발휘하는 끼 쪽을 발휘하는 예체능 쪽을 할 수도 있고, 일단 그 능력을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권력이죠. 또 재물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갈 수 있고, 등등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을목은 개년 태어난 연에서 충분한 어떤 학문적 어떤 라이센스 자기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적인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급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된 능력, 예. 상당히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일단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 쪽에 인연이 좋아요. 자, 그쪽에 관이나 권력 쪽으로 인연이 좋아지는 거는 좋은데 인연이 잘 닿는 거는 좋은데 자, 이 관이는 특성이 있죠. 그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애속이 그 직장의 애속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말단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자, 문제는 이 관건은 어디 있느냐, 공부 학문에 있거든요. 내가 전문 공부 학문, 자격증, 라이센스, 학벌, 실력이 있으면은 이 관을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관의 종속이 돼 속해져죠. 그런데 이 을목은 개년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은 갖추어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관하고 잘 이루어지면은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을목이란 놈은 기본적으로 관이,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설사 남편이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그죠? 예, 조금은 아쉽죠, 그죠? 자, 다음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12월, 1월 달인데 공부, 학문어, 라이센스, 자기 학벌이 또 주어졌어요. 연에서도 주어지는데 월에서 또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위한 공부, 이런 쪽이 또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공은 점점 더 수준은 올라가죠, 그죠? 자, 올라간 꽉 찬 이 내공 수준을 가지고 어디에서 써먹을 것이냐. 사용체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취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재능이나 어떤 기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러한 사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결국은 어떤 망상가, 공상가, 어떤 이론가, 뭐 이런 쪽으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쪽도 괜찮죠, 그죠? 거의 이제 문학, 예술, 뭐 이런 쪽에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을목의 내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어떠한 정보, 어떠한 일들이 주로 생기느냐. 을목은 신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네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직업 이런 쪽에서 스트레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는 남편을 위한 스트레스,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를 위한 스트레스,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년에 을목은 좀 스트레스가 압박이 좀 심해지는 해라고 보셨습니다. 더더욱이나 큰 재물, 돈을 움직이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일을 저질러 가지고 돈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나한테 강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는 가능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동하지 말고 정상태,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수행하고 내 몸을 지키고 수성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뭘 하겠다고 움직이면은
그게 다 스트레스로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직 그냥 공부하고 수성하고 이런 쪽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건강을 좀 해줄 수도 있어요. 내년에 뿌리가 좀 상하기도 하는 해거든요, 을목은. 자, 그러면은 을목이 내년에는 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을목은 조금은 답답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을목은. 하지만 내가 그거를 잘 수용하고 내가 내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수성하는 쪽으로 잡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좋아요. 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직장 운도 많이 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의 운이 좀 정체되는 해예요, 보니까.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도 좀 정체되고 남편의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보니까요. 예, 좀 그런 육친적으로 보면 그런 도 아주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 부친의 어떤 운이 조금 정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더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기토, 부친 있고, 정화, 남녀 공이 이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도 좀 막히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될 거예요. 자, 육친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조심스러움이 내년에 좀 있네요. 자, 을목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하늘에 태양을 태양. 밝게 빛나는 태양. 태양은 굉장히 밝고 광명을 우리한테 주고 또 따뜻한 온 기온을 주죠. 따뜻한 데 있어서 만사 만물이 살아가는데 존재케 하는데 가장 필요하죠. 그죠? 태양이 없으면 심지어는 무생물도 존재 가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 여기저기에. 그래서 사실 태양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여기저기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희생봉사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죠. 그죠? 내 밖을 챙기신다는 얘기죠. 특히 겨울에 태어나면 더 그래요.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면요. 자, 저러한 병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면서 애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요.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개해년에 태어났어요. 병화가 개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유전자가 어떤 게 주어진지 한번 볼까요? 예.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에 인연이 강하게 주어졌네요. 예. 저거는 상당히 관이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벼슬, 옛날로 말하면 벼슬, 요즘으로 말하면 관직, 내지 공무원, 내지 어떤 큰 조직의 어떤 조직의 이런 어떤 관리, 이런 관리직, 이런 쪽에, 관운이 잘 주어졌어요. 예, 저 관운은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사람이 반듯하거든, 보니까요. 아주 FM이죠. 그죠? 올바른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저 관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역시 저 관을 내가 가지고 계속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조상이 누렸던 관이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초년에 내 집안에서 누렸던 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 긴 관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라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자, 이러한 병화도 태어나는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이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자격운, 학벌운이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배워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어우러져 가지고 저 연에서 주어진 관이 있거든요. 저 관과 잘 조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내공,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을 가지고 관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이 관으로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뭐 여름의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화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불이 강하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나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주어진 저 어떤 관을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관 권력을. 내 베이스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니까 저 관을 내가 잘 감당을 하고 내 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배척만 하지 않는 구조라면 그죠. 예,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면 병화가 힘이 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7, 8, 9월 달인데,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이런 쪽에 어떤 유전자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이론보다는 현실에 발죠. 그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이렇게 결과를. 그 말은 무슨 굉장히 우리 속된 말로 통밥이 빠른 거예요. 예, 눈치도 빠르고, 그죠? 예, 그렇다고 봤어요. 판단력이 빠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놈은 특색이 있어요. 재물이 왕하면 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설사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업의 성포, 일의 성패는 운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추어 다 확인해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병화는 또 개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베이스가 좀 약하거든, 원칙적으로.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운이 강해서 속성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속패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난 병화는 설사 본인이 사업가 마인드가 있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게 배워 보니까, 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이나 물질을 다루는 일, 이런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재무, 회계 이런 쪽, 내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좀 더 그게 되면은 그냥 단순 기능, 어떤 물질을 다루는 쪽, 이런 쪽이죠. 이렇게 되는데, 역시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저 재물을 좀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내가 쓰려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저 재물을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물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종업으로 데렸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죠. 그쪽으로 인연이 강하게 주어졌어요. 인연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관이나 권력과 인연이 되는 거는 좋은데, 자, 이 관이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는 거 하고, 내가 관이나 조직에 예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 관건이죠. 그죠? 자, 이 관건의 핵심은 무엇가 지고 있느냐? 역시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지고 있죠.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내가 관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에 내가 애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 합니다. 말단으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달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또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누구는 한정받는 사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희생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항상 희생 봉사도 좋지만은 내가 있고 나서 희생 봉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수성하면서 내 밥그릇을 챙기는 점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병화가 2021년 신축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액션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해가지고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내지 내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요. 그쪽으로 해서 액션하고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때려치우고 나가서 뭘 해보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가 재주만 부리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든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좋은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남편하고 갈등도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슬기롭게 잘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육친관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평과 남녀 관계없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 신경 쓰이네요.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좀 막히니까 미리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큰 돈이 한번 잠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큰 돈 움직여 투자하는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네 보니까. 다음에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식으로 인한 운이라는 얘기 조금 막히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형제 간의 운도 좀 막히네 보니까. 이거는 운이 막힌다는 건 조금은 이제 지쳐야 되는 활동력이 줄어들고 건강 쪽에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병화도 말씀드린 게 참고하시고요. 병화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자연상에서 불, 화를 상징하거든요. 병화가 하늘의 태양을 비유한다면 정화는 하늘의 달과 별을 비유를 합니다. 비유. 아름답고 신비하고 그렇죠, 그죠? 매혹적이죠. 또한 저 정화는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 전기불 내지 어떤 지혜의 불, 깨달음을 밝혀주는 어떤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정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화의 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저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약간 매혹적인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매력이기 때문에 이성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 정화도 역시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상냥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쪽에 밝고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자, 저러한 정화의 속성을 가진 정화가 개해년에 태어났어요, 이제. 자, 개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유전자 정보가 되어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본인한테 긴 형태의 관이 주어졌거든요. 관, 벼슬. 옛날로 말하면 벼슬인데요. 벼슬 중에서도 무관계통, 군인, 경찰, 검찰 같은 다소 센 직업, 내지 극한 직업,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 이런 쪽에 강하게 주어졌죠. 자, 저거는 기운이 센 관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게 이제 기인의 형태로 주기 때문에 말단은 아니죠. 이제 일단은 좀 규모, 어떤 직급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높은데 저 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관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누렸던 관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초년에 잠깐 왔다 간 관이고 저걸 내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저 관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오히려 어떤 조상 때 환경이 한때 일어났다가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초년의 어떤 운이 부친까지 연결되어 오면은 좀 초년 운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정화도 태어나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계절이라는 게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3, 4, 5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운, 학벌운 내공의 운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배워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하고 학문하면서 똑똑해지고 내공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저 태어난 연애 조진 저 관하고 잘 어우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 관을 내가 쓸 수도 있고 내가 저 관에 어떤 기인의 관을 내 거로 만들 수도 있겠네 보니까 관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요 수준이 있으면은 그렇네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어 보니까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여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화의 계절, 나의 뿌리와 근원이 튼튼한 계절에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죠. 자, 그래도 저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관살, 강한 관의 기인의 관살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되면 관을로 얼마든지 나가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리고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에 대한 정보 이런 쪽에 감각이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굉장히 이론받는 현실 내지 어떤 물질, 사물, 돈, 이런 경제, 이런 쪽이 굉장히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시면 좋아요. 특히 일을 잘하고 이런 쪽인데 한마디로 좀 사업 가지기 마인드도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죠? 재물, 물질, 돈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돈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돈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개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게 관살일로 작용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속성속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정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개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물질을 다루는 쪽 이제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쪽에 회계, 재정, 재무 이런 쪽 내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어떤 기능 물질을 다루는 쪽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저 돈을 저 관을 내가 고급적으로 쓰려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쓸 수 있고 저 관도 고급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듭니다. 보니까.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인연이 주어진까지는 좋은데, 자, 이 관이라는 놈은 내가 갈자를 쥐고 주인공이 돼서 쓸 것인지,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이 애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을 해야 될 것인지가 관건이죠. 그죠? 자, 그 관건은 역시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이런 실력에 달렸어요.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 이 관은 내가 고급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노예,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말단 생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공부예요. 공부 실력입니다.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게 남편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저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좋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난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받지요.
만약에 저기에 그런 식으로 어떤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 조건이 안 갖춰지면은 남편이나 남자는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정화는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굉장히 사람은 쓸모있고 유용하고 어디 가나 한영받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너무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밥그릇은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의 일만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을 수성하고 몸과 마음을 지키고 내 밥그릇을 찾는데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정화가 그러면 신축년 2021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상황이 주로 생기냐 한번 볼까요? 정화가 신축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쪽,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곳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좀 많이 일어나는 해네요. 자, 그게 전문 기술 내지 전문직 쪽인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내가 힘이 없으면 재주만 부리고, 남 좋은 일 시키든지, 결과가 생기도 내가 취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 결과가 재물이고, 어떤 작품이고, 어떤 결과물일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정화가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액션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 그만두고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내지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새로운 일 내지 어떤 것 확장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그런 일면이 있는데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능력을 펴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거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도 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황은 남자분은 처의 건강 내지 처의 운세가 좀 지체되고 막히고 활동이 막히는 해거든요. 그거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금의 흐름이 좀 막히네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유통의 흐름이 좀 막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월급이 조금 지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요. 여자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니까 건강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내년에 정화는 본인의 건강이 조금 침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미리 대비하시고 항상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예, 무리하시면 안 되겠네요. 역시요.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땅을 상징해. 땅 중에서도 태산, 큰 산을 상징하는데, 자, 무토는 기본적인 속성이 중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의리와 신용과 믿음을 중요시기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일면을 가지고 있는데 묵직한 굉장히 점잖은 이런 게 있는데 애정관계에서는 좀 불리하겠죠. 그죠? 좀 답답하죠. 그죠? 하지만 속은 깊어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개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스토리가 좋으신가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재물운이 굉장히 강하게 좋아졌네요. 아주 재물이 강하고 저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도 강하고 인연이 강해요. 그러니까 조상 쪽에 재물이 일단 많이 누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보니까. 자, 문제는 저 재물을 내가 끝까지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 만들지는 태어난 월일쇼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내게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냥 조상이 누렸던 재물 내지 내 소년기에 누렸던 부모의 재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조상 쪽과 관련된 인연에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이 들어왔어요. 자, 이성이 들어와 반듯한 이성이 들어와 합의돼 가지고
첫사랑 일찍 들어왔죠, 그죠? 합의돼서. 예. 저게 뭐 깨질 수도 있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저거는 결국은 내가 힘이 있으면 가져가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못 가져가 중간에 깨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첫사랑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자분도 사실은 이성에 대한 어떤 마음이 발동이 좀 빨리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기에. 네, 그런 일면이 있네요. 자, 이러한 무토가 일단 재물이 강력하게 주어졌는데,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어떤 일꾼이고 이런 식의 어떤 재능이 주어졌는데, 자, 이러한 재능을 주는 사람도 무토가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좀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 그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문제는 이 관이나 명예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칼자를 쓰고 내가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이 되어서 말단으로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죠? 이 관건은 역시 공부, 학문에 달렸어요. 공부를 많이 죽으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이 관을 잘 쓰게 되시고 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종속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스트레스죠. 예. 그래서 관건은 공부에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 자격이나 학벌이나 어떤 실력이 있으면은 그에 걸맞는 좋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나 남자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실력 한마디로.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학문, 라이센스, 학벌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점점 공부를,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학문을 하면서 굉장히 내공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실력이 있어지는 거죠. 전문 자격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연애에 있는 조상적에 주어진 재물을 내가 잘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네요. 그러니까 전문 수준도 있으면서 수준이 있는 재물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자, 다음은 무토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론에도 밝고 현실에도 밝아요. 양수겹장이네. 아주 똑똑한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무토가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어떤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액션을 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가는 이런 능력자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세술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재능도 있고 이런 식을. 나는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심리가 강해요. 자, 그런데 저 연애에 있는 재물과 맞물려 가지고 아예 마이다스의 손이네요.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하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좋아요. 마이다스 손인데, 문제는 저 재물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면 저 재물을 지지를 못하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돼요. 돈에 끌려간다는 얘기죠. 예,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재주 부려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재능은 고급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 내지 어떤 학벌, 실력 이런 쪽이 갖추어져야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재물에 안 끌려가거든요. 안 그러면 재물에 끌려가가지고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쉽네요. 예. 자, 이게 내가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돈벌이 가지고 남편한테 많이 좀 이렇게 남편한테 올인할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그게 나한테는 약간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역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공부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내 내공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내공이 높으면은 저 재능이나 능력을 아주 고급적으로 쓸 수 있어요.
급이 다르죠. 상급이죠. 그죠? 예? 안 그러면은 단순 그냥 어떤 기술 쪽,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고 일이 많죠. 이런 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이럴 때인데,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 유전자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연애에서 또 물질, 재물이 주어지는데, 돈에 대한 감각이 너무 강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재물이 돈이 너무 왕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 정보도 빠르고 부지런하고 아주 현실주의고 통밥도 빠른데, 문제는 내가 그 재물을 취할 수 없다는 거, 통제 관리해서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약하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으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사업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 이 재물을 좀 고급지로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전문 자격의 라이센스나 학벌이란지 내공,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재물에 내가 안 끌려가게 되거든요. 돈에. 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직장을 하면 생각하면 좋겠죠. 그죠? 뭐 재정이나 재무나 회계 이런 쪽이나 금융계통 쪽이나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그렇지 않으면 단순은 그냥 기술계통, 사물, 물질을 다루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자, 이상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무토가 2021년 신축년이 되면은 주로 어떤 일,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무토가 신축년이 되면은 본인의 주체, 주관, 승부욕이 발동이 됩니다.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멋있게 큰 일을 한번 저지르려고 할 수도 있네요. 내 혼자가 아닌 뭐 동업자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웨이, 내 길을 한번 가겠다. 내가 액션 한번 취해보겠다는 어떤 심리가 강한 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때려치우고 본인 일을 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긴 해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부 갈등 관계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해입니다. 내년에 무토의 여성분들은 부부 문제가 조금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직장하고도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해입니다. 자,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 개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가 조금 근원이 약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재주를 많이 부려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어도, 결과를 만들어내어도 그걸 내가 다 힘이 없어 지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른 육친적으로 조금, 그리고 내년에 문서운 자체가 좀 막히는 해. 그러니까 문서운이 지체가 되니까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고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내년에 시험운도 조금은 지체가 되고 이런 식이네요. 나이가 시험 볼 나이, 학교 공부는 아니지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내년에 남녀공이 모친의 건강, 모친의 운세가 조금 막히고 지체되고 활동이 묶이는 해니까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조금 운도 막히는 해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건강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니까 그 부분도 미리미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무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자연 상대에서는 땅 중에서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넓고 넓은 대지를 상징을 하거든요. 비유하자면은, 자, 저 기토도 그러니까 만사 만물,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희생 봉사하고 또한 굉장히 부지런하고 건면성실하죠. 역시 토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속이 깊고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죠. 자, 하지만 애정관계에서는 조금은
감정 표현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하지만 믿음은 굳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개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유전자가 주어졌나 한번 볼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에서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것도 아주 큰 재물이네요. 야, 기본적으로 저렇게 큰 재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재물을 내가 내 것으로 끝까지 가져올지 말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면은 내가 저것을 가져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대에서 누렸다가 끝나볼 수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보니까 그게 본인이 힘이 없으면은 저 죄를 못 가져오고 조상대나 부모대에 대해서 끝나볼 수 있는 재물일 수도 있네. 일단은 그쪽으로 재물이 좀 강해졌어요. 조상과 관련돼서 재물이 강해졌고 물질에 대한 감각 이런 쪽 또 있고 또 성격적으로 보면 치밀한 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대범한 면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네요. 네,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니까 자 그런 속성 성향은 가지고 있다 봅니다. 네. 자, 저러한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자, 문제는 관운이라든지 권력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관이나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관건이죠, 이제. 자, 근데 그 관건은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에 달려있어요. 내공에.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저 관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관에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관의 노예라 하면 관의 종속이 되어가지고 말단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쪽에 인연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어떤 조건이 잘 안 갖춰지면은 지금 공부나 라이센스 자기 학벌 이런 내공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남편이나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운명이거든요. 한마디 남편 복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복이. 이 때문에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 내공을.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지적이 되고 수준이 올라가고 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는 이런 쪽이죠. 자, 그게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기 때문에 연애에서 주어진 큰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할 수도 있겠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실력도 있고 이론과 현실, 실리가 잘 갖추어진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애에 있는 저 재물을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고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겠죠. 그지? 예.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쪽으로 성장하면서 그쪽으로 내공이 깊어지겠네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다음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꾼, 어떤 호기심도 많고 자기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처세술이라든지 감정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능력자입니다. 예. 자, 저 능력을 가지고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물과 연결되거든요.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상당히 그 능력을 돈을 버리는 쪽, 물질을 다루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재물운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 경우에 내가 힘이 약해서 재물을 관리 통제해서 내가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든지, 재주는 내가 부리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능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이 능력을 고급적으로 써가지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공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실력, 내공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 재물과 저 재능을 고급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급이 높게, 급수가 높게, 그지? 안 그러면 단순 그냥 어떤 기술 내지 어떤 반복 기술 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천방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절제된 능력이 필요하고 조금 차분한 능력 발휘, 이런 대인관계도 필요해요. 그런 쪽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보다는 내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자, 프리랜서로서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은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운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살펴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성패까지 애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더더욱이나 이 기토가 개인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약해서 쉽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내일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죠. 하지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실 때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항상 본인의 재능대로, 재주, 능력대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돈을 벌여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은, 그게, 보답이, 좋은 쪽으로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남편한테 올인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배신의 어떤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자, 그거를 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내공이셔야 됩니다. 역시 학벌,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전문 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남편 도와줬더니 남편은 엄청짓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 그제? 자, 가을에 태어난 기토는 굉장히 능력자 마이다스의 손이지만은 내가 재능, 학벌, 내공이 없으면은 안 된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면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그런 게 잘 주어졌는데, 연애에서도 또 재물운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저 재물을 취할 수 없고, 관리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절대로 내 사업을 하려고 함부로 달라드는 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재물에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내가 그 돈을 버는 거하고 일시적으로 돈을 확 벌 수도 있지만 내가 관리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이 기토는 자영업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은 일,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전문 숫자나 수리를 다루는 쪽, 돈을 다루는 좀 회계, 재무, 재정 이런 쪽이나 금융계통 쪽이나 사람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기능 쪽이에요. 사물, 물질을 만지는 쪽,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된 기토가 공부가 안 되고 내공이 약하면 맨날 희생 봉사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을 높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기토가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신축이 되면 기토가 본인의 하고 싶은 일, 본인의 감정이 가는 일, 코드에 맞는 쪽으로 깊이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그게 취미생활이든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간에 하여튼 내년에 기토는 어떤 한쪽으로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개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토가 좀 근원의 뿌리가 좀 약하거든요. 체력, 몸과 마음의 건강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몸도 조금 보존하기 힘든데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액션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취미생활 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내일을 해보겠다고 나선다든지 또 여자분이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과가 상당히 좀 어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기토가 그냥 취미생활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 한쪽에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실적인 어떤 돈이 투자하는 이런 액션 하는 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니까. 다음은 기토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볼까요? 편인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은 좀 막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운이 조금은 지체되고 막히는 해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이 지체되고 본인의 건강이 조금 묶이는 해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개년에 태어나가지고 본래 뿌리가 약한데 내년에 또 내 기운은 또 빼가거든요. 이러면서 본인이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일에 매진하게 되면은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수성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거꾸로 말하면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카드는 좋은데 공부는 또 아니거든 따지 보니까. 자, 이상 기토도 내년 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 금속, 쇠 내지 어떤 큰 바위를 상징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약간 강직하고 강인하죠, 그죠? 어떤 거친 면도 보이죠, 그죠? 기가 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관계통의 공무원도 많아요. 군인, 경찰, 검찰 등등 이런 쪽이나 안 그러면 센 직업, 극한 직업, 인내심을 강하게 발휘하는 직업, 약간 터프한 직업, 의리, 뭐 이런 쪽, 정의 이런 쪽도 중요시기죠, 그죠? 하지만 명분보다는 실리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경금의 속성을 가진 경금이 이제 개해년에 태어났어요. 개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유전자가 주어졌을까요? 보니까 대단히 똑똑하네요. 상당히 능력자입니다. 이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거예요. 뭐가 똑똑하냐? 굉장히 언변이 똑똑해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왜냐?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함을 소년의 천재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그쪽으로 써먹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말하는 계통, 언론계통이라든지, 뭐 교육계통이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어떤 종교의 어떤 설교하는 쪽이라든지, 뭐 등등. 하여튼 말하는 계통에 저 재능은 잘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그거는 써먹을지 못 써먹을지는 태어난 월 일시의 관계가 좋으면 써먹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의 천재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성향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런, 하면 어릴 때 약간은 기존 틀을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하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규율하고도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골 기질이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똑똑하죠, 그죠? 부모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자, 이러한 똑똑한 명석함이 조상 때도 누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조상이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망한 게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어떤 큰 똑똑한 재능에 조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경금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개해년에도 계절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런 쪽으로, 어떤 감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정보 감각, 어떤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 현실이 밝고, 딱 보면 알죠.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통파이 빠르죠. 결과가 빠르고, 굉장히 또 일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있죠. 재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자, 문제는 이게 내가 보니까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이, 저게 언면적, 그러니까 저게 대인관계 재능이거든요. 야, 저것을 해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 감각도 있고, 다 좋은데, 이쪽이 너무 강하면 본인이 힘이 없어가지고 저 재물을 관리 통제하고 내가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간다든지,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재주는 내가 부는데 돈은 엄동님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 저 재능도 재주도 고급적으로 쓸 수 있고 이 재물도 크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는 재주만 부리고 실속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내지 속성속패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유의를 하셔야 될 사준에 보니까. 자,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 쪽에 인연이 강해졌어요. 자, 관운이 잘 주어졌는데 저 관을 내가 개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서 저 관을 제압해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요. 이게 잘 제압이 되면 관으로 크게 출세를 할 수 있어 보니까 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보통 욕심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고 보니까 권력자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렇네요. 저 재능을 타고난 재능을 날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관도 취하고 남편도 관리 통제하고 이런 식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요즘은 저런 사주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자 사주죠, 그죠? 다음은 경금이 가을에 태어난,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뿌리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체력도 튼튼하고,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을, 끼를 마음껏 발휘하겠어요. 재능적인 프리랜서거든요. 이렇게 되면, 프리랜서는 나는 내 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 있다는 식이니까, 특히 저 언면적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언면을 필요로 하는 프리랜서를 하면 좋겠네요. 언론 계통도 좋고, 뭐 등등, 정치인도 좋고, 뭐 설교하는 목사님도 좋고, 등등 하여튼 교육자도 좋고 그지 강사 뭐 이런 쪽 이제 그런 쪽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재능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거든. 재주, 재능, 호기심이 강하고 다방면에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감정 표현도 좋고, 저기 연애에서 재능이 좋아지는데 또 재능의 기운이 좋아졌거든. 이렇게 되면은 재능이 너무 많아요. 다재다능, 팔방미인, 내지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은 오지랖이 너무 넓고 이런 식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재능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많으면은 이 재능을 고급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잘못하면 천방지축되고, 여기 저기 중심이 없이 흔들리면서 이게 되는데, 자, 이게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재능이 고급적으로 쓰이게 돼요. 쉽게 말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너무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여기저기 고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나 어떤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의 재주가 여기저기 또 흩어지면 안 좋잖아. 그죠? 목표가 흩어지면은. 좌우지간 프리랜서로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에 대한 어떤 의지랑 이런 쪽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죠. 본인이 너무 똑똑하고 수준이 높아서, 똑똑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브레이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하여튼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살 것 같네 보니까. 자, 다음은 경금이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내년 신축년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경금은 어떤 정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운이 좋은 문서, 기인의 문서가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시도 되고, 어떤 사업장의 문서가 필요한 문서를 잡으셔도 되고, 내년에 시험운도 좋고, 어떤 좋은 소식, 정보가 들어온 해이기도 하네요. 그게 또한 어떤 동업자 내지 동료와 어떤 함께 어우러지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네요. 그래서 문서도 공동문서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은 내년의 경금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 좋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육친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도 당연히 있겠죠. 경금은 내년에는 남녀 공이 직장운은 좀 막혀요. 직장의 운세는 좀 막히니까 직장에서는 좀 깝깝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한 해 그냥 푹 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운이 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건강 신경 좀 쓰고, 자녀의 운이 좀 막히거든요.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 이쪽이 조금 운세가 좀 막히는 해니까 그쪽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네요. 기토정화, 자, 시장 참고하시고요. 자, 경금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해요. 근데 저 금속은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해, 보석. 그러니까 신금도 굉장히 좀 강직하고 강인한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죠? 하지만 저 신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칠한 면도 가지고 있고 냉정한 면도 가지고 있죠. 내가 보석이죠. 그죠? 보석이니까 뭐 그렇게 할 만도 하죠. 그죠? 자, 저러한 신금도 정의, 어리 이런 쪽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이제 개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거는 상당히 내면적으로 똑똑한 아주 능력자네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배워서 학습을 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굉장히 안으로 내면적으로 똑똑한 쪽으로 영면한 쪽으로 기운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하면 전문직 계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곳의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어떤 똑똑함이거든요.
자, 저 기술이고 전문적이고 어떤 한 내면적으로 파고드는 어떤 그런 똑똑함을 내가 끝까지 만약에 가져가면은 저는 전문직 쪽으로 성공하는데 굉장히 밑받침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소년에서 끝나볼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중간에 가다가 변질된다든지 제대로 못 써먹을 수도 있겠죠. 또한 개년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은 식복이 상당히 좋아요. 먹을 복이 있겠죠. 먹을 복이 있다는 것은 집안 환경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저기 조상 쪽일 수도 있고, 저기 부모 쪽까지 다 내려와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게 중간에 또 변질될 수도 있어요. 태어난 월 일시에서 배반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저 재능은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아주 내면적으로 똑똑한 재능을 타고났거든요. 자, 이러한 신금도 봄에, 이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 때,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런 쪽에 감각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현실, 내지 통밥이 빠르고, 또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하는데, 연에 주어진 어떤 전문 기술 내지 전문성하고 재물하고 어울려가지고 이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좋은, 손댔다 그러면 돈이 된다든지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문제는 잘못하면은 내가 힘이 약하거든요. 약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재물의 주인공, 재물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재물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재물에 끌려간다든지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을 따라 삼천리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봄에 태어나신 신금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 내지 라이센스 학벌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공은 있는데 어떤 받고 드러내는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완전 전문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과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 쪽이 잘 주어지는데 이게 고급적으로 쓸지 내가 학업에 소개될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신금은 개년에 태어나가지고 저 재주 재능을 가지고 저 관을 취하려고 달라들거든요. 관을 잘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권력 쪽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잘 제압이 안 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아마도 내가 보는 연애에서 주어진 재능이 아주 워낙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관은 본인이 본인이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조상관에서 상당한 능력이 주어졌거든요. 관도 취하고 남편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직장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남편도 웬만큼 성공한 남편 만나가지고 조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감정 표현도 좋고, 사람에게 순수한 면이 있네요. 다음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어떤 내면적인 재능, 개인 기술적인 재능 한쪽으로 파고든 어떤 전문적인 재능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 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 약간 프리랜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은 조금 어렵게 배워보니까 물론 직장이나 관이 명예가 다른 쪽에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은 프리랜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것도 전문적인 쪽으로 그런 쪽이네요. 자, 가을에 태어나면 그렇다고 봤죠.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의 몸과 마음 건강이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어떤 전문 지식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도 크게 에너지가 고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네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예, 능력, 재능, 재주, 호기심 이런 쪽이 주어졌거든요. 저기 연애도 똑같은 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호기심이 많고 너무 재주가 다양하다 볼 수 있어요. 다재다능. 그야말로 프리랜서네요. 예,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는 식인데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너무 오지랖이 넓고 너무 천방지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절제된 고급적인 어떤 능력, 재능 이런 쪽 내지 대인관계 이런 쪽이 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죽으라 공부하시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실력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재능은 고급적으로 써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남편한테 의지할 심리가 거의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성운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남자가 잘 안 나타나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저 끼를 좀 잠재워야 돼요. 절제를 할 필요. 절제는 공부하고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 능력이 출중하게 능력을 가지는데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신금이 이제 신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신축년은 2021년 내년은 신금에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 망상, 어떤 꿈, 이상 이런 것이 많이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직업 쪽은 좋아요. 상상력을 먹고 사는 쪽,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기본 아이디어 쪽을 먹고 사는 쪽, 허구를 필요로 하는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니까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 내지 어떤 역발상의 아이디어, 꿈만 같은 아이디어,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쪽 많죠. 예. 문학, 예술, 뭐 게임 쪽 이런 쪽 요즘 말하는 뭐 이런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현실을 쫓는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서운이 내년 문서가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의심하고 의심해라. 그 속에는 사기성이 들어있거든요. 설사 그 당시에는 사기성이 없더라도 들어와서 그 문서가 변질돼 버리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내년에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또한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망상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도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음동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내년에는 공부운, 학문운도 있는데 어떤 내년에는 인생 공부, 어떤 철학 공부, 어떤 진리에 대한 공부 여기 아울러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공부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사이비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이상한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같은 기회 솔깃한 정보 어떤 이런 게 들어오는 사람 내년 좀 씌이는 내년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기회가 솔깃한 게 기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씌이는 것도 있겠으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기회 솔깃한 이야기는 의심하고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양면성을 내년에 가지는 신금은 다음 육친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병관인과 관계없고 뭐 편인 관계없고 예, 육친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뭐 형제간의 운만 좀 막힌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자, 이상 신금도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도 내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 바다 같은 큰 물, 대해, 강과 같은 큰 물, 큰 호수 같은 이런 걸 상징 비유를 하거든요. 자, 저 임수도 속이 깊죠, 그죠? 하지만 저 임수는 안은 말랑말랑합니다.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굉장히 유동적이고 감성도 풍부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맞으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폭발하기도 하죠, 그죠?
또한 수라는 오행은 함부로 굉장히 지적이고 지혜스러워요. 굉장히 지적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 임수가. 자, 저러한 임수가 개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 개년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근원이 풍부하고 근원이 뿌리가 튼튼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본인의 마음과 건강, 마음과 몸이 뿌리가 튼튼한 근원이 강하게 주어진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조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또한 경쟁심, 시기심 이런 쪽, 성부욕 이런 쪽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저러한 성향이 주어져서 이거는 저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부모 쪽에서 조상 쪽에서 한때는 또 크게 욕심을 내 가지고 엎어 먹을 수도 있어요. 망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부모까지 되게 내려왔다 하면 어릴 때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러한 경쟁심, 성부욕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어떤 관으로 만약에 태어난 월일시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권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끼를 발휘하는 쪽, 재능을 발휘하는 쪽, 예체능이나 기술계통에 나와 있으면 그쪽을 써먹을 수 있겠죠. 일단은 본인의 근원이 튼튼하게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러한 임수도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이 있죠. 그죠?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자, 태어난 계절,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가 탁월하고,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나 그런 관심 분야에 빠져드는 이런 식의, 나는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능력자네요. 자, 연애에 주어진 튼튼한 근본 베이스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겠어요. 예.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쪽을 조금 힘들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겠죠. 예.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겠다는 심리 또한 강해요.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겠다는 심리가 좀 약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남자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결혼 정년기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눈에 맞는 남자가 안 나타나죠. 그죠? 내가 눈이 높고 내가 능력이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좀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프리랜서를 가시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내가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성공 여부는 운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좀 직장이 항상 못마땅할 수가 있어요. 직장과 상사가 내 능력을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내가 못마땅하게 생기는 거야. 하지만 내가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운이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운이 받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능력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다음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태어나게 되면 물질, 재물과 관련된 정보, 그쪽에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고, 현실에 굉장히 밝아요. 이론보다는. 쉽게 말해서 통밥이 빠르죠. 그죠? 결과를 바로 알아보죠. 이렇게. 또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일꾼입니다. 성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저게 태어난 해에서 충분히 베이스가 에너지는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재물은 감당을 할 수는 있겠어 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사업, 본인이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까지는 않네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돈과 관련된 물질을 다루는 이런 쪽 직장이 좋아요. 뭐 재무, 회계,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금융계통 쪽, 내지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고 관리하는 쪽, 이런 쪽이 좋고, 안 그러면 단순은 그냥 이렇게 기능, 사물을 다루는 쪽인데요. 재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개인 사업을 하도 되기는 되겠어 보니까. 예.
아주 일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려면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운, 학벌은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일단은 공부가 일단 학문이 갖추어졌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똑똑해졌겠죠. 그죠? 내공이 있고 있는데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일단은 기본적인 내공, 몸과 마음의 튼튼한 베이스도 튼튼하고, 공부 학문도 갖춰졌으니까 그거 쓸 용처가 잘 나와야 되겠죠. 용처가 태어난 월 일시에 잘 나와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재물이든 관이 있으면 관으로 갈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전부 끼를 발휘한 쪽이 있으면 재능이나 예체능 쪽 내지 어떤 기술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예. 그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용처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이론가, 이상주의자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상상, 망상 이런 쪽으로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용처가 안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본인의 근원이 더더욱 풍부해졌거든요. 그 물의 근원이 너무 풍부해졌어요. 이렇게 왕성한 물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중요한데 용처가 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물이 왕성하면은 이걸 함부로 어떻게 막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 흘러 보내야 되는데 특히 끼를 발휘하는 쪽,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용처가 태어난 월이나 일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월이나 시에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강한 물이 정말로 고급 백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강한데 쓸데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지? 예.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임수가 내년 신축년 2021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떠한 정보, 어떠한 일들이 주로 일어나느냐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문서운이 좋아요. 올바른 문서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집을 사시도 좋고 사업장의 문서를 잡으시도 좋고 심지어 시험운도 좋거든요. 문서도 시험운도 좋고 어떤 좋은 소식, 어떤 정보가 들어온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 정보 소식은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와 아울러 관운도 좋거든요. 직장, 직업, 명예 쪽도 좋으니까 승진의 기회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새로운 직장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네요. 예.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데 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자, 내년에 임수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처의 운이 막히니까 미리미리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이 조금 유통이 좀 막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배우자 남편의 건강 운이 조금 지체되고 막히는 해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직장 운은 조금은 정체되는 해거든요. 내년에요. 새로운 직장 운은 좋은데 기존의 직장 운은 좀 정체되고 막히는 해니까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슬기롭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인데 지금은 우리가 흔히 하는 빗물 내지 운물물, 먹고 마시는 생명수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 빗물은 만사만물이 다 필요하죠. 그지? 심지어는 뭐 무생물한테 필요합니다. 개수는, 빗물은. 그러니까 동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먹고 마시는 물. 옛날 말하면 운물 내지 겨울물. 옛날에 겨울물도 다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 썼죠. 그죠? 생명수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수는 굉장히 쓸모가 있고 유용한 사람인지 어디서나 사람이 한정을 받고 그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희생봉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희생봉사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가 나를
있고 나서 몸과 마음을 수성하고 나서 시봉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시면 좀 그런 이름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본인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저러한 개수도 역시 수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고 지혜스러워요. 예, 그래서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 쪽에 지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인연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저러한 개수가 이제 개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역시 근원이 튼튼해졌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근원이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조선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그러한 유전자가 주어졌죠. 예. 또한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쪽도 자존심도 강하고, 그지? 어떤 이런 주체성도 강하다 볼 수 있겠죠. 그지? 자, 그것을 가지고 그냥 무엇을 할 것이냐는 중요하죠. 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끼를 발휘하는 쪽, 예체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등등. 그게 이제 태어난 5월 1시에서 잘 나와 있으면,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일단은 근원이,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요. 자, 저랑 개수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 쪽이에요. 본인 호기심도 강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가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연애 주체성과 관련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내 능력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이런 쪽은 좀 어렵게 보입니다. 약간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본인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 관계가 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결혼적 연기에는 남자가 실제로 잘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눈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내가 잘났죠, 그죠? 내 눈에 맞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약간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죠? 예. 감정도 풍부하고, 예, 그렇네요. 처세술도 좋고, 예, 수단수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자격, 학벌, 학문, 이쪽이 좀 있으면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많이 절제가 되거든요. 고급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저 재능이나 이런 거.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다음은 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좋아졌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많아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이고, 현실의 통밥이 빠르죠. 이론보다는 통밥이 빠르고, 현실이 빠르고, 굉장히 성실하고, 일꾼이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어떤 마인드와 어떤 재능도 가지고 있다 봅니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사업을 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태어난 해에서 충분한 에너지나 그 어떤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저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그런 쪽으로 가시도 별 관계는 없겠네요. 자,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물질을 다루는 일, 그러니까 재무, 회계 뭐 이런 쪽이나, 안 그러면 금융 분야나, 안 그러면 사람이나 사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이나, 안 그러면 단순 어떤 기능 쪽 사물을, 물질을 만지는 쪽, 이런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 운, 자격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쪽으로 일단은 내공이 갖춰지겠죠, 그죠? 그러면 연애 갖춰진 자존심하고 자립심하고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내공이 강해질 힘이죠. 그러면 저거는 사용체가 이제 잘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난
일시에서 저쪽에 어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취할 것이고,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것이고, 뭐 애체능 쪽에 끼를 취할 수 있으면 재능을 취할 것이고, 뭐 기술 쪽에 잘 나와 있으면 기술 분야를 취하겠죠. 그러한 어떤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은 단순히 이론가 내지 망상가, 상상가 내지 고급 백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역시 본인의 근원, 뿌리가 튼튼한 쪽이에요. 근원이 튼튼해요. 근원이 풍부한 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에서 또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의 힘이, 수의 힘이 너무 강하고 왕합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마음의 근원이 너무 힘이 강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반드시 쓸 때가 있어야 돼요. 사용처. 이 물은 막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전문 기술이나 재능 쪽 이쪽으로 잘 흘러가면 좋겠죠. 그지? 내지, 안 그러면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에 가든지,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가든지,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그쪽에도 사용처가 없으면은 참, 그야말로 이제 백수가 되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 단순히 육체노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안에 들은 거는 잔뜩 많은데 물이 쓸모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상 개수의,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개수의 내년 신축년 운세에 어떤 정보가 들어온가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 들어오면은 개수는 상당한 어떤 아이디어, 생각, 어떤 이런 쪽,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허구, 쉽게 말해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허구를 묻고 사는 쪽은 좋습니다. 네. 상상력이 필요한 쪽, 아이디어가 필요한 쪽, 획기적인 아이디어, 역발상의 아이디어, 이런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쪽이 공부도 좋고. 자, 이제,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떤, 내년에 문서운도 있는데, 이 문서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약간 사기성이 있는 문서거든요. 설사 그 당시는 사기성이 없더라도, 이게, 변질대가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기에 솔깃한 정보나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도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 어떤 뭐 보이스피싱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사이비 다단계 이런 쪽 그죠? 하여튼 내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꿈을 먹고 사는 쪽은 좋고 허구를 먹고 사는 쪽은 관계없는데 실질적인 어떤 쪽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이런 쪽도 안 좋고 소식 이런 쪽도 안 좋고 내년에 관운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냥 인생 공부, 철학 공부, 역학, 어떤 진리 공부, 이런 쪽인데, 종교 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이비 종교 쪽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종교는 안 됩니다. 네, 기독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단 같은 이런 공부, 이단 쪽, 종교 이런 쪽에. 자, 이상 내년 운세 말씀드렸는데 육신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상황 한번 볼까요? 네, 남녀의 공이 부친의 건강이라든지 부친의 운이 좀 막히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재물도 좀 큰 재물이 내년 한 해 막히는 해네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특히 문서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있고 육신관계가 이제 부친에 대한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건강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문서 내년 모친의 운, 모친의 건강 쪽도 좀 챙기시네요. 모친의 건강 내지 활동이 좀 많이 정체되는 해거든요. 그리고 역시 문서를 잡으면 내년에 문서가 묶이는 해니까 문서를 잡으시면 안 되겠네 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개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1983년 개생 돼지띠에 대해서 내년 운세하고 본인의 띠에는 해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서로가 적선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적선지가의 필류 여격, 적선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